자다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82세 할아버지는 그날 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슴은 마치 터질 듯 요동쳤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매일 밤 잠드는 순간마다 마치 죽음을 목전에 둔 듯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숨이 멈춰 깨어나고 다시 잠들기가 무서워 견디기 힘든 밤들이 반복됐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수면다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1시간 동안 무려 67회나 호흡이 멈추는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이 발견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순천에 위치한 노인 전문 수면 건강 클리닉에서 25년간 어르신들의 잠을 지켜온 87세 수면 전문의입니다. 지금도 매주 30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잠이라는 고요한 시간이 생명을 위협하는 시간이 되어버린 사례들을 끊임없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분처럼 나이가 들면서 어느 날 갑자기 밤이 공포의 시간이 되어버리는 경우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누우면 아침까지 거뜬히 주무시던 분들도 어느 순간부터 오늘 밤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하는 불안 속에서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수면장애가 단지 피로감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증 수면장애를 가진 고령자는 정상적인 수면을 유지하는 이들보다 사망 위험이 무려 4배나 높아진다는 의학적 통계도 존재합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는 이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이 문제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뇌 속에 축적된 독성 물질이 충분히 배출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치매 위험이 최대 300%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면이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고령이 되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편안한 수면을 누릴 수 있는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저는 25년간 노년 수면을 연구하며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왔고 그분들의 삶을 바꾼 황금 수면 4원칙을 하나씩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더 나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노년기에도 생명을 지켜주는 깊은 수면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뇌를 치유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깊은 잠은 생존과 직접 연결됩니다. 그 이유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밤에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정말 푹 쉬고 계신가요? 사실 단 1시간의 불면도 시니어의 뇌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8시간 동안 누워 있어도 뒤척이며 계속 깨어 있다면 그것은 쉼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수면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목숨을 지켜주는 깊은 잠을 자고 계신가요? 현재 자신의 나이에 비해 수면의 질이 지나치게 낮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남 여수에 거주하는 79세 여성 환자분도 처음에는 공포 때문에 잠드는 것 자체를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수면관리법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수면 무호흡 횟수가 시간당 67회에서 8회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금은 한 번 잠들면 5시간 이상 연속으로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었고 가족들은 그분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숙면은 단순한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시니어의 생존에 있어 핵심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특히 65세를 넘어서면 수면 구조가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치매 등 심각한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명을 지켜주는 구체적인 수면 실천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꼭 메모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의 생존이 달린 소중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 내용에서는 제가 만나본 수천 명의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극적으로 회복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생사의 문턱에서 돌아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정적인 비결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면은 결국 생명을 좌우하는 일상 습관의 결과입니다. 단순히 약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밤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시작해 봅시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연구실과 진료실을 오가며 노인 수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진료한 환자 수만 해도 4만 3천 명이 넘으며 이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노년기 수면 문제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어 온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지난달 저희 전남 순천 클리닉을 찾아온 84세 여성 환자분은 탈진 상태로 휠체어에 의지한 채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5년째 수면제를 매일 복용해도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2주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90세 이상 어르신 중 약 36%는 수면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매일 5시간 이상 깊은 수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사실은 수면제가 오히려 수면의 질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면제는 일시적으로 잠을 유도할 수 있지만 깊은 잠을 유도하는 뇌파 구조를 방해해 회복이 필요한 진짜 수면을 빼앗아버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수면 연구에 바쳐왔고 그 끝에 노년기에 맞는 황금 수면 4원칙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체내 생체 리듬의 재설정, 두 번째는 취침 전 습관의 최적화, 세 번째는 노년기 근력 활동의 도입,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수면 환경의 전면 개선입니다. 이 네 가지 원칙만 철저히 지켜도 수면의 질은 최소 70% 이상 향상된다는 것을 저는 수천 명의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혹시 그게 정말 가능할까? 라고 의심되신다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아래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리시나요? 한밤중에 2번 이상 깨는 일이 반복되시나요? 잠에서 깬 후 다시 잠들기까지 20분 이상 걸리시나요? 아침에 일어난 후 피로감, 두통, 메스꺼움 또는 눈의 통증이 반복되시나요? 그리고 낮 시간 동안 갑작스럽게 졸음이 몰려와 10분 이상 참기 어려운 일이 일주일에 3번 이상 있으신가요? 이 중 단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은 심각한 수면 부채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며 고혈압과 당뇨병의 발병 위험은 2배 이상 증가하고 무엇보다 치매 위험은 최대 300%까지 높아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희 전북 군산 클리닉을 찾았던 78세 여성 환자분도 무려 20년 넘게 만성 불면증으로 절망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매일 밤 2시간 이상 뒤척이다 겨우 잠들고 새벽이면 3번 이상 깨어나 화장실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 중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것은 잠자리가 이젠 공포예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발한 황금수면 4원칙을 적용한 지 단 17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평소 2시간 넘게 걸리던 입면 시간이 15분으로 단축되었고 야간 각성 횟수도 1회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총 수면 시간은 5시간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환자분은 손녀에게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기쁘다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절대 그분만의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클리닉 환자의 85% 이상이 평균 23주 이내에 유사한 개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는 다양한 수면 관련 생리적 변화가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의 분비 감소입니다. 20대의 멜라토닌 분비량을 100으로 본다면 60대는 45, 80대는 겨우 20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온 조절 기능의 저하, 수면 단계 간 전환의 불안정, 뇌 속 수면 중추의 기능 약화가 겹쳐지면서 깊은 잠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적응의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으며 단지 그 방향을 잡아주는 과학적 루틴이 필요할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스스로에 대한 체념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잠을 잘 자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오히려 몸의 자연 회복 능력을 막고 결국 수면제 의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그렇게 되면 뇌는 더 약해지고 스스로 자는 능력은 점점 퇴화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지난 40년간 연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에게 직접 적용해 검증한 노년기 황금 수면 원칙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시고 꼭 메모하며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의 숙면은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이 네 가지 원칙들은 하버드 대학교와 스탠퍼드
의대 연구진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논문에서 이 방법들이 시니어층의 수면 질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원칙들을 실천하신다면 단 2주 만에 지금보다 훨씬 깊고 편안한 수면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의 수면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수면은 단순히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치 깊이가 서로 다른 호수처럼 우리의 수면도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얕은 잠으로 시작하여 두 번째 단계에서 점차 뇌파가 느려지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뇌의 활동이 거의 멈춘 듯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이 상태에서야말로 면역 기능이 회복되고 뇌 속 독소가 제거됩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꾸는 렘수면 단계가 이어지며 이러한 4단계가 한 번의 수면 주기를 이룹니다. 한 주기는 약 90분에서 120분이 소요되며 보통 밤 사이 45번 반복됩니다. 충남 공주에서 오신 78세 할아버지는 클리닉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그냥 누우면 새벽까지 푹 잤는데 요즘은 꼭 중간에 깨요. 왜 그런 걸까요? 수면다원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할아버지는 수면 주기마다 깨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수면 주기 간의 경계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각 주기 사이를 뇌가 부드럽게 전환하며 깨어나지 않고 이어졌지만 65세 이후에는 그 전환이 흔들리며 미세한 각성이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깨어난 뒤 다시 잠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3단계 깊은 수면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면서 수면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8시간을 자도 마치 4시간밖에 자지 못한 듯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의 수면 그래프는 젊은 사람보다 훨씬 흐릿하고 깊은 잠의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노화로 인한 신경 전달 물질의 감소,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 저하, 뇌세포 감소 등 복합적인 생리적 원인에서 비롯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할아버지도 수면 주기 전환을 부드럽게 돕는 명상법과 취침, 루틴을 배우고 나서 한밤중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대표적인 3가지 수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입면 장애입니다. 침대에 누워 1시간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수면 분절, 즉 잠은 들지만 자주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셋째는 조기각성, 새벽 3시나 4시에 깨어 더 이상 잠들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하는 문제입니다. 이 3가지 문제는 공통적으로 생체 리듬과 수면, 호르몬 분비 패턴의 변화에서 비롯되며 나이가 들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은 몇 가지 핵심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상당한 개선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앞서 소개해드린 공주의 할아버지도 잠들기 2시간 전의 활동 루틴을 완전히 바꾸신 뒤 수면질이 무려 60% 이상 개선되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짧은 산문집을 읽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침 기상 시간을 매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여 생체 시계를 안정적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습관 변화만으로도 불면증에 시달리던 82세의 한 할머니는 6달 만에 수면제 없이도 5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노년기 수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의 양이 아닌 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6시간 동안 깊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수면은 8시간 동안 자주 깨고 얕은 수면 상태를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수면 단계가 자연스럽고 안정적으로 전환되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깊은 잠에 해당하는 3단계 수면과 꿈을 꾸는 렘수면은 기억력 유지, 감정 안정, 신경 재생 등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척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마치 청소부처럼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심한 경우 우울감까지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노년기 수면 변화의 원인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 몸의 수면을 조절하는 2가지 생리적 시스템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일주기 리듬 시스템으로 흔히 생체 시계라 불리는 구조이며 다른 하나는 항상성 수면 압력 시스템으로 수면 욕구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두 시스템이 서로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언제 잠들고 얼마나 깊이 자는지가 결정됩니다. 부산 금정구에 사시는 73세 할아버지는 은퇴 이후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심각한 불면증을 겪으셨습니다. 30년을 아침 8시에 일어나고 밤 11시에 잠들었는데 퇴직하고 나니 생활이 완전히 흐트러졌습니다라고 토로하셨습니다. 실제로 직장 생활이 끝나면서 하루 일과의 틀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생체 시계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생체 시계는 뇌 시상하부에 위치한 식교차상액 SCN이라 불리는 신경세포 집단에 의해 조절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신경세포의 반응성과 민감도는 점차 낮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약 80%는 젊었을 때보다 평균 23시간 이상 빠르게 졸음을 느끼며 새벽에 일찍 깨는 수면 위상 전진 현상을 겪게 됩니다. 밤 78시만 되어도 졸림이 밀려오고 새벽 34시가 되면 눈이 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무시한 채 젊었을 때처럼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려 하면 뇌의 생체 시계가 혼란스러워지고 그로 인해 불면증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분비 시점이 점차 앞당겨지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멜라토닌 분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노년기에는 오후 6시에서 7시 무렵부터 분비가 시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문제는 분비 시점의 변화뿐 아니라 멜라토닌의 분비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40세 이후부터는 10년마다 약 1520%씩 멜라토닌 분비량이 감소하며 90세 전후가 되면 20대 청년의 약 2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아니라 뇌세포를 산화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는 현상은 단순히 수면 문제를 유발하는 것을 넘어 뇌의 노화를 촉진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심화시키는 핵심 원인이 됩니다. 전남 순천에 거주 중인 82세 할머니는 수면 장애로 5년간 기억력 저하에 시달리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밤잠을 설친다고 생각하셨지만 점점 지인의 이름을 잊고 자주 가던 시장길조차 잃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가족들이 큰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밀 검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수면 부족으로 인해 뇌 속 해마의 크기가 또래보다 약 15% 더 작았으며 이는 기억력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됐습니다. 수면 중에는 뇌세포 사이의 간격이 일시적으로 최대 40%까지 확장되며 그 틈을 통해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 등 독성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이 중요한 정화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매를 유발하는 대표 물질이 뇌에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수면 시간이 평균 6시간 미만인 70대 이상 어르신은 78시간 수면을 취하는 분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1.4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황금수면 4원칙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수면의 질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었고 기억력도 차츰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뇌 영상 분석 결과 해마의 크기가 7%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어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노년기에는 단순한 수면 부족 외에도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증 후군 등 수면 관련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5세 이상 남성의 약 45%, 여성의 약 30%가 중등도 이상의 수면 무호흡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증상을 느끼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 호흡이 10초 이상 멈추는 현상으로 심한 경우에는 1시간에 30회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번 호흡이 멈출 때마다 우리 몸은 산소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로 인해 깊은 잠이 방해를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입이 바싹 마르며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로 깨어나게 됩니다. 낮에는 집중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갑작스러운 졸음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심할 경우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원인은 체중 증가, 목 주변 근육의 약화, 비염, 코골이 등 매우 다양하며 나이가 들수록 이 질환의 위험도 함께 증가합니다. 또한 하지불안증 후군은 다리에 불쾌하거나 간질간질한 감각이 느껴져 가만히 있지 못하는 증상으로 주로 밤에 심해지기 때문에 잠들기 어렵게 만들며 시니어의 약 15%가 이 증상을 경험합니다. 철분 결핍, 신경계 이상, 특정 약물 복용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만성화되기 전에 습관 개선으로 완화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수면 관련 질환은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례에서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놀라운 개선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면을 회복시키는 황금 수면. 4원칙 중 첫 번째 원칙인 생체 시계의 관리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셨겠지만 특히 노년기에는 이 습관이 삶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로 작용합니다. 경북 울진에 거주 중인 76세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이후 생활의 리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밤에는 TV를 보다 새벽 2시에 잠들고 정오에 겨우 일어나 늦은 저녁을 드시는 생활이 반복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몸이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3년 가까이 이런 생활을 지속한 결과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까지 진단받았고 결국 일상생활 유지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클리닉 수면 검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생체 시계가 심각하게 붕괴되어 낮과 밤의 멜라토닌 분비 주기가 완전히 뒤엉켜 있었고 깊은 잠의 비율은 또래 평균의 3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생체 시계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며 특히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중앙 생체 시계가 전체 리듬을 조절합니다. 이 시계는 햇빛, 식사 시간, 신체 활동, 수면 시간 등 외부 신호를 받아들여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시계의 정밀도가 약해지고 외부 신호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수면 건강을 지키는 절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9세 할머니께 처음으로 권한 방법은 생체 시계 재설정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자는 시간보다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잠을 설치고 피곤한 아침이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수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권한 시간은 아침 7시였습니다. 늦게 잠들었어도 잠을 거의 못 잤어도 반드시 그 시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직후 30분 이내에 아침 햇빛을 최소 15분 이상 쐬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햇빛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생체 시계의 동기화를 유도하는 강력한 자연 자극입니다. 실제로 아침 햇빛은 뇌에서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고 세로토닌의 분비를 활성화시켜 뇌를 각성 상태로 전환시켜줍니다. 날이 맑을 때는 단지 창가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고 흐린 날에는 실외에 더 오래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시계 재설정은 노년기 수면 회복에서 가장 강력한 비약물적 처방입니다. 두 번째로 강조한 생활 습관은 식사 시간의 규칙성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빛뿐 아니라 식사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상적인 식사 시간은 아침 식사는 기상 후 1시간 이내, 저녁 식사는 취침 4시간 전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기상했다면 오전 8시 이전에 아침을 먹고 밤 9시 잠자리에 들 계획이라면 오후 5시 전에 저녁을 마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소화 과정이 깊은 잠을 방해하고 당 수치 변화가 밤사이 각성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이 할머니는 처음엔 이런 걸 평생 해본 적도 없다며 난색을 보이셨지만 단 10일 만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수면 시간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3주 후에는 저녁 9시 무렵이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는 머리가 맑고 두통도 사라졌으며 2개월이 지나자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안정되어 복용하던 약의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낮과 밤의 명확한 구분입니다. 아침과 낮에는 최대한 밝은 빛 아래에서 활동하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 조명을 점차 낮추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 이 시간 동안은 TV, 스마트폰, 컴퓨터 등 모든 디지털 기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기기에서 나오는 청색 광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의 생성을 억제해 뇌를 각성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 연구팀이 대전 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저녁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평균 수면 시간이 19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습관 하나가 수면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디톡스는 노년기 수면 개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처방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밤 10시 이후 스마트폰을 사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수면의 질 평가 점수가 32%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거주하는 86세 할머니도 매일 밤 8시 이후에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모두 끄고 은은한 오렌지색 조명 아래에서 손녀가 준 수필집을 읽는 루틴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수면의 질만 높인 것이 아니라 낮 동안의 집중력과 감정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낮잠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기에는 낮잠이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라고 여기지만 과도한 낮잠은 오히려 밤잠을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낮잠은 점심 식사 후 12시에서 2시 사이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눈을 붙이는 수준입니다. 반대로 오후 3시 이후에 자는 낮잠은 뇌의 수면 사이클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밤에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체 시계의 관리는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면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수단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며 저녁에는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는 습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몸과 마음의 변화가 분명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제 황금 수면 4원칙 중 두 번째, 바로 저녁 루틴의 최적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어떤 활동을 하느냐, 무엇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노년기의 수면 질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거주하시는 82세 할머니는 40년 넘게 매일 저녁 커피를 한 잔씩 마셔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 10시에 커피를 마셔도 새벽까지 푹 주무셨지만 70대 중반부터는 한 모금만 마셔도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노년기에는 카페인에 대한 체내 민감도가 젊은 시절보다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증가합니다. 2030대에는 6시간이면 분해되던 카페인이 70대 이후에는 12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체내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이라면 오후 1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콜라, 초콜릿 등 카페인 함유 식품을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간과하기 쉬운 점은 일부 진통제, 감기약, 다이어트 보조제 등에도 은근히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면을 방해받고 있었다면 복용 중인 약의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순천 할머니는 저녁 커피를 끊고 그 대신 따뜻한 카모마일 차를 마시는 습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잠드는 시간이 9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되었고 새벽에 깨는 빈도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잠이 안 올 땐 소주 한 잔이 최고라는 말 여전히 믿고 계신가요? 경상남도 거창에 거주하는 88세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매일 저녁 소주 2잔을 마시며 잠을 청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은 들지만 새벽마다 자꾸 깨고 아침에는 머리가 무겁고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알코올은 처음엔 진정작용으로 잠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몇 시간 뒤에는 뇌를 더 각성시키고 깊은 잠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알코올이 렘수면 꿈꾸는 깊은 잠을 심각하게 줄이며 이로 인해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저희 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2잔 이상의 술을 마신 시니어는 수면 중 깨어나는 횟수가 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알코올은 그 증상을 23배까지 악화시켜 심하면 호흡 정지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창의 할아버지도 수면 검사에서 렘수면이 거의 사라진 상태로 진단되었고 기억력 테스트 결과 역시 또래 대비 35% 낮은 점수를 기록하셨습니다. 하지만 술을 완전히 끊은 지 단 3주 만에 렘수면 비율이 정상의 70% 수준까지 회복되었고 인지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수면을 위한 두 번째 중요한 저녁 습관은 바로 저녁 식사 시간과 내용입니다. 제가 수면 전문가로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조언은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사는 우리 몸의 대사를 활성화시켜 체온을 높이고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특히 고단백 고지방 음식은 소화가 느려 깊은 잠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늦은 저녁을 드셔야 한다면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채소, 바나나, 삶은 감자 같은 음식을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조차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꾸 깨다 보면 수면 사이클이 끊기고 다시 깊은 잠으로 돌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잠들기 전의 정신 활동입니다. 경기 의정부에 사는 81세 여성분은 매일 잠들기 전 뉴스를 보거나 주식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뇌를 흥분시키고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자극적인 뉴스나 댓글을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증하여 수면에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이 어르신은 잠들기 전 뉴스를 끊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스트레칭을 하는 루틴으로 전환한 뒤 평균 수면 시간이 1시간 이상 늘어나고 아침 컨디션도 놀랍게 달라졌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커피도 안 마시고 저녁도 일찍 먹는데 왜 나는 여전히 잠을 못 자는 걸까요? 강원도 속초에 거주하는 83세 여성 환자분은 3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복용해 보았지만 점점 용량만 늘고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기운이 없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이분께 드린 첫 번째 조언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대신 명상 음악을 틀어보세요. 사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뉴스를 통해 뇌를 자극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고 멜라토닌 분비는 줄어들게 되며 이는 곧 수면장애로 이어집니다. 반면 편안한 음악,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복식 호흡 같은 이완 활동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해줍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취침 전 15분 혼명상을 시행한 결과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8% 단축되었습니다. 이 속초 할머니도 저녁 카페인 제한, 식사 시간 조정, 취침 전 이완 루틴을 지킨 후로는 수면제 없이도 매일 평균 5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자고 계십니다. 이처럼 약물 없이도 가능한 수면 회복은 저녁 습관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황금 수면의 세 번째 원칙, 즉 신체 활동과 운동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86세의 최모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1시간씩 빠르게 걷는 습관을 20년 넘게 유지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는 도무지 잠이 들지 않고 잠이 들어도 1시간 만에 자주 깨는 문제로 클리닉을 찾으셨습니다. 운동도 매일 하는데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안타까운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운동의 종류와 시간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소 운동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노년기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 현상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는 매년 평균 12%의 근육을 잃고 80세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역할뿐 아니라 체온을 조절하고 수면을 조절하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도 관여하며 신진대사와 면역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수면 중 자세를 바꾸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결과 통증과 각성의 반복으로 깊은 잠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최 할아버지에게 수면 최적화 근력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설계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팔굽혀펴기 대신 벽 밀기, 플랭크 대신 의자 스쿼트 등 무리 없는 저강도 루틴으로 시작했고 주 3회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6주 뒤부터는 밤중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고 평균 수면 시간은 2시간 증가했습니다. 이 나이에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니요? 전라북도 남원시에 거주하는 87세 남성 박모 어르신은 근력 운동을 권유받았을 때 처음엔 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운동이라곤 걷기밖에 안 해봤는데 제가 무슨 덤벨을 듭니까? 하지만 저는 고무밴드와 벽을 이용한 초보자용 운동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자고 설득드렸습니다. 스쿼트, 월 푸시업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 덤벨 없이 물병 들기 같은 기본 동작만으로도 변화는 금세 나타났습니다. 12주 만에 박 어르신의 근육량은 8% 증가했고 무엇보다 깊은 수면 시간이 기존 45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침마다 통증으로 일어나기 힘들어하던 몸도 이제는 부드럽게 움직이며 밤에 깨더라도 몸을 돌리는 게 훨씬 수월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을 넘어 수면 구조 자체를 회복시키는 강력한 약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운동의 시간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78세 여성 김모 할머니는 매일 저녁 7시 이후 운동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드는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새벽에도 자주 깨는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운동은 일시적으로 체온과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취침 3시간 전 이후의 격한 운동은 수면에 오히려 해가 됩니다. 노년기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운동 시간은 오전에서 오후 3시 이전까지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 연구에 따르면 아침 운동을 실천한 70세 이상 어르신 집단은 저녁 운동 집단보다 수면 효율이 평균 23% 더 높았습니다.
운동 강도는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힘든 정도인 중강도 수준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주 5회 하루 30분 유산소 운동과 주 3회 근력 운동이 수면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조합입니다. 또한 다양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처럼 심폐 기능을 높이는 유산소 운동 외에도 태극권, 요가, 스트레칭처럼 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포함하세요. 태극권은 특히 노년기 수면 개선에 매우 효과적인 운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느린 동작과 깊은 호흡은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유도하여 깊은 수면을 돕습니다. 실제로 저희 클리닉에서 만난 74세의 여성 정모 할머니는 수면제에 의존해 오셨지만 태극권을 하루 20분씩 꾸준히 실천한 뒤 수면제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극권은 운동이자 명상이에요. 마음이 차분해져서 밤에 잠이 훨씬 잘 와요. 노년기 수면은 약물이 아니라 자연적인 생활 리듬과 신체 활동을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천천히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근육이 늘면 잠도 깊어지고 삶의 활력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앉아만 있으면 잠이 달아납니다. 충청남도 아산시에 거주하는 84세 여성 김모 어르신은 과거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지내셨습니다. 식사 후 TV 시청, 낮잠, 책 읽기까지 대부분의 시간이 앉은 자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자주 깨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수면 장애 위험이 35% 더 높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장시간 앉아있으면 성장 호르몬과 같은 깊은 수면 유도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그 결과 불면과 수면의 단절이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히 매 1시간마다 일어나 5분간 걷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84세 김 어르신도 이 습관을 실천한 지 한 달 만에 수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젠 불 끄고 누우면 10분 안에 잠이 들고요. 한 번 자면 4시간은 깨지 않고 푹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가볍고 움직임도 부드러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짧은 활동이 쌓이면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황금 수면의 네 번째 원칙, 바로 수면 환경과 루틴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용해야 잠이 오지 않아요. 부산 서구에 거주하는 67세 남성 이모 어르신은 아내와 사별한 이후 혼자 보내는 밤이 외로워 텔레비전 소리를 켜둔 채 잠에 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조용하고 쓸쓸해서 TV 소리를 작게 틀고 자요. 그런데 요즘은 자다 자꾸 깨요. 저희 클리닉에서 수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어르신의 깊은 수면 단계는 정상인의 30% 수준이었고 밤사이 자각 없는 각성 횟수가 무려 22회나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는 동안에도 소리를 감지하려는 습성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르신께는 TV 대신 백색 소음기 사용을 권유드렸습니다. 백색 소음이란 파도 소리, 비 내리는 소리, 바람 소리처럼 일정한 주파수의 자극이 반복되는 자연음입니다. 이런 소리는 뇌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외부 소음을 덮어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 불편해하셨지만 2주 정도 지나자 백색 소음만으로도 깊은 잠에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어르신의 깊은 수면 시간은 기존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끼는 개운함과 상쾌함이 확연히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면은 단순히 누워있는 시간이 아니라 깊고 연속된 회복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침실의 환경만 조금 바꿔도 약물 없이 수면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TV는 끄고 백색 소음을 활용해 보세요. 밤이 훨씬 조용하고 따뜻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자 침실 환경만 바꿔도 꿀잠 가능. 전라북도 익산시에 거주하는 76세 여성 김모 어르신은 최근까지 밤이면 뒤척이기 바빴습니다. 아무리 일찍 누워도 잠이 들지 않았고 잠들어도 자꾸 깨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문제는 침실의 환경이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지는데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체온이 평균 1도 1.5도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실내 온도 1821도가 적절했다면 7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약간 따뜻한 2223도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단 25도를 넘기면 오히려 땀과 불쾌감을 유발해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이 따뜻하면 입면 시간이 짧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매일 밤 얇은 양말을 신고 주무신 이후부터 잠드는 시간이 눈에 띄게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멜라토닌을 막습니다. 대구 북구에 거주하는 76세 남성 박모 어르신은 침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에 오랜 시간 시달려왔습니다. 디지털 시계, 충전 중인 스마트폰, 창밖의 가로등 불빛조차도 뇌를 자극하여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수면용 안대와 차광 커튼을 설치한 후 입면 시간이 45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되었고 깊은 수면 시간도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내 몸에 맞는 침대, 제대로 자는 첫걸음. 경기도 남양주시의 83세 남성 이모 어르신은 오래된 침대에서 자면서 자고 일어나면 항상 허리가 아프고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과 근육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10년 이상 된 매트리스는 교체가 필요합니다. 옆으로 자는 습관이 있다면 더 부드러운 매트리스. 바로 눕는 경우에는 다소 단단한 매트리스가 좋습니다. 베개 역시 목과 머리를 자연스럽게 지지해야 하며 너무 높거나 낮으면 오히려 목 통증과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잠에 드는 의식을 만들어주세요. 강원도 원주시의 70세 여성 최모 어르신은 매일 밤 라벤더 오일을 떨어뜨린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한 뒤 침대에 누워 15분간 홈 명상을 하는 루틴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20년간 복용하던 수면제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뇌는 매일 반복되는 활동을 수면 신호로 인식합니다. 아이에게 자장가를 들려주듯 어르신에게도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루틴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수면 호르몬 분비가 촉진됩니다. 따뜻한 물로 손발을 데우기, 조용한 독서, 명상, 조용한 음악 감상 등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걱정 때문에 잠 못 드는 밤 이렇게 해결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걱정거리를 수첩에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내일 해결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심리적 안도감입니다. 우리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수면 진입 시간이 평균 21분 단축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텔레비전을 끄고 침실 불빛을 줄이고 내 몸에 맞는 침대와 루틴을 만들어 나가면 약 없이도 수면의 질이 놀랍도록 향상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 꿀잠 14일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가지 황금 수면 원칙을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생체 시계 관리, 저녁 습관, 운동과 신체 활동, 그리고 침실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들을 실제로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85세 남성 최모 박사님은 수면 전문의로 40년을 일해온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 없이 찾아오는 숙면은 없습니다. 저 역시 매일 이 원칙을 지키기에 지금도 약 없이 6시간 이상 깊고 편안한 잠을 잡니다. 14일만 실천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최 박사님은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14일 황금수면 도전법을 제안합니다. 단 2주만 4가지 원칙을 철저히 실천하면 노년층의 수면 문제가 확연히 개선된다는 것이 그의 진단입니다. 첫 번째 날 해야 할 일은 바로 수면 일기 쓰기입니다. 경북 포항시에 사는 78세 여성 정모 어르신은 평생 수면 문제가 없던 분이었지만 최근 들어 아침마다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이분은 수면 일기를 통해 자신이 밤중에 34번씩 깨고 저녁마다 과일과 함께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수면 일기에는 아래 내용을 간단히 기록하면 됩니다. 잠든 시간, 일어난 시간, 밤중에 깬 횟수 및 시간, 낮잠 여부와 시간, 저녁 카페인 알코올 섭취 여부, 운동 여부,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상태를 110점으로 평가. 이렇게 기록하면 자신의 수면을 방해하는 원인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변화의 첫걸음을 쉽게 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지 마세요. 주차별로 나눠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모든 원칙을 다 지키기 어렵다면 주차별로 순차적으로 실천해보세요. 1주차 생체 시계 관리.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아침 햇빛을 15분 이상 쬐어보세요. 처음 며칠은 피곤할 수 있지만 몸이 리듬을 다시 잡는 신호입니다. 2주차 저녁 습관 조정. 오후 12시 이후 카페인 금지, 저녁 식사 최소 취침 3시간 전, 스마트폰은 잠자기 1시간 전부터 끄세요. 3주차 운동 습관 추가. 걷기, 고무밴드 근력 운동, 태극권 등 하루 30분씩 움직임을 추가합니다. 아침이나 점심 이후 3시 이전이 가장 좋습니다. 4주차 침실 환경 개선. 수면 온도 조절, 조명 어둡게, 침대 상태 점검, 백색 소음 도입 등으로 내 침실을 잠이 오는 공간으로 바꾸세요.
충북 청주시의 73세 남성 이모 어르신은 이 사주 루틴을 차근차근 실천한 결과 수면제 없이도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게 되었고 하루 에너지 수준도 놀랍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바로 좋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며칠 시도해보고 별 변화가 없네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면 패턴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최소 2주, 길게는 46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는 81세 여성방 모 어르신은 첫 일주일 동안은 오히려 더 피곤했지만 2주째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해지고 꿈도 덜 꾸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내 몸이 리듬을 다시 찾는 거였구나 싶었어요. 지금이 시작할 시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면 일기를 쓰고 아침 햇빛을 맞고 저녁 습관을 조절하세요. 몇 주 뒤 약 없이 푹 자는 기적을 스스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81세에 약 없이도 꿀잠을 자게 된 사연. 이 시기에 수면제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물 대사가 느려지고 뇌 기능 회복력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4가지 황금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81세 남성 김모 어르신은 40년 넘게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단 1시간도 잘 수가 없었고 약을 먹고도 자다가 깨면 또 먹곤 했죠. 그는 저희 클리닉을 방문해 4가지 황금 원칙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0일은 오히려 더 피곤하고 예민했습니다. 약도 끊고 리듬도 바꾸고 나니 더 뒤척였어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3주 차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으로 약 없이 4시간을 연속으로 잤습니다. 마치 새 삶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김 어르신은 수면제를 완전히 끊었고 매일 저녁 6시간 깊은 잠을 자연스럽게 자게 되었습니다. 인내와 꾸준함이 약보다 강합니다. 많은 분들이 며칠 실천해보고 효과가 없네라며 포기하시지만 수면 패턴은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9세 여성방 모 어르신도 처음엔 2주 동안 오히려 불면이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4주가 지나며 점점 자는 시간이 늘고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자는 게 걱정이 아니라 하루를 더 잘 살기 위한 준비처럼 느껴집니다. 수면 질환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수면 문제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꼭 수면 전문 클리닉에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코를 심하게 고는 경우 수면 무호흡증 가능성. 다리에 벌레 기어다니는 느낌이 자주 드는 경우 하지불안 증후군 가능성. 자는 중 이상 행동이나 헛소리를 하는 경우 렘 수면 행동장애 가능성. 대전 유성구에 사는 82세 남성 이모 어르신은 가족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고 수면 클리닉을 방문했습니다. 진단 결과 심한 수면 무호흡증이 확인되었고 양압기 치료로 수면 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됐습니다. 잠을 못 자도 괜찮다는 마음이 오히려 잠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수면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걱정이 수면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꼭 자야 해. 못 자면 큰일 나. 이런 마음은 뇌를 흥분시켜 오히려 수면 호르몬 분비를 막습니다. 대신 오늘은 못 자도 괜찮아. 내일은 더 잘 잘 수 있어. 라는 여유로운 태도가 수면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강원 춘천시에 거주하는 76세 여성 정모 어르신은 불면의 원인이 바로 잠 못 자면 안 된다는 생각에 굴레였다고 고백합니다. 걱정 노트를 통해 하루 걱정을 잠자리 전에 정리하면서 수면제 복용 없이도 편안히 잠드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노년기에 잠 포기하지 마세요. 바뀔 수 있습니다. 수면은 억지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리듬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황금 원칙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경험하고 검증해온 실제적인 변화의 열쇠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의 83세 여성 이모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 나이에 이런 걸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싶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조금씩 실천하다 보니 20년간 못 자던 잠이 달라졌습니다. 좋은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건강한 노년을 위한 기초 체력입니다. 질 좋은 수면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당뇨병과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춰주고 치매 발생률도 크게 줄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는 체념을 오늘로 끝내야 합니다. 건강한 노년기 수면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바꾸어 보세요.
아침 햇빛을 얼굴에 한 번 더 받기. 저녁 커피 한 잔 대신 따뜻한 차로 바꾸기. 취침 전 스마트폰을 책으로 바꾸기. 이러한 작은 변화가 모여 2주 후 당신의 수면을 바꿉니다. 당신의 수면 경험을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수면 고민이나 변화 경험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릴 노년기 기억력 향상을 위한 특별한 비결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 건강한 노년,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